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제가 노조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드렸죠. 현대차가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생산이 밀렸는데 노조가 특근을 반대하는 문제가 가장 최근의 이슈였고요. 이거랑 관련된 게 신차 출시 때마다 생산 물량과 일정을 노조랑 밀당하느라 양산이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채용에도 관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건가 싶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이대로 가면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최근에 큰 변화 몇 가지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모두 실현되면 노조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현대차 반도체 대란이 해결되나 했는데 반도체 원자재 문제로 또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기 기간 정상화는 물 건너 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노조 대표들이 특근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대기 기간이 앞당겨질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전기차는 공정이 30%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얘기하면 인력도 30%만큼 줄어야 한다는 건데 노조는 오히려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 채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는 분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 입장에선 생산과 생산의 인력 그리고 미래 계획 모두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현대차가 도저히 해결책을 못 내놓을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가 국내 매체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의 미국 공장 생산을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현대차가 미국에 8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지금 현대차가 엘리베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반떼와 소나타 물량을 한국 공장에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국 공장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지금 이렇게 생긴 여유를 전기차 생산에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국내로 돌려보낸 아반떼와 소나타 물량은 연간 7만 대 수준의 물량입니다. 운영 책임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어떤 차가 먼저 생산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이 GMP를 기반으로 만든 차를 생산하는 게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전기차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 5, GV60, EV6 이 차들 모두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전용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를 먼저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전기차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 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했으면 아이오닉 5, EV6, GV60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차 기반의 전기차까지 생산한다고 하면 여기에 G80 전기차와 GV70 전기차도 추가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다? 현대차 그룹이 모든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가능성을 현대차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는 소리죠. 두 번째는 반도체 개발입니다.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설계뿐 아니라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현대차 내부에 유능한 부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도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도 그렇고 반도체 사태도 그렇고 해외에 의존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현대차도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서 현대차는 크게 세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이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가 펠리세이드죠. 미국에서 수요가 많아지는데 생산은 한국 공장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배정 물량도 모자란 상황이라 미국 배정 물량도 늘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국내 고객들도 놓치고 미국 고객들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파는 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물량만큼 생산 같은 걸 단독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잠재 고객 수요 이탈도 적어지니까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이득이죠. 두 번째는 인력 문제를 덜 걱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노조는 전기차도 국내에서 우선 생산한다는 확답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올해 인단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기차 관련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친환경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신사업 관련 주요 부품하고 완성품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약속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전장부품, 반도체, 신소재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직접 생산이 어려우면 배터리 시스템이라도 직접 생산하자는 거죠. 노조 입장에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3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지금보다 10.5% 많이 생산하면 4,700명 정도가 필요 없게 된다고 하고요. 결국 인력 감축이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을 제때 공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도 미국 생산 결정 요인에 큰 부분을 차지했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팔리면 이 차는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팔리면 이 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조에 가입한 공장에 한해서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공장 말고 미국 공장 노조를 말하는 거죠. 이건 현대차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무녀스 사장이 인터뷰에서 현대차 공장의 노동자는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확정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앞으로 국내 노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미국 공장을 전기차 전략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업 우선순위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도 전동화라고 합니다. 전동화에는 배터리 전기차도 포함되고 최근에 현대차가 밀기 시작한 수소 전기차도 포함되죠.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8조 넘게 투자한다는 건데 국내 생산 설비는 아산 공장 이후에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증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국내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냥 국내 기업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차피 국내에 투자를 해도 새로운 직원들을 못 뽑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하나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은 14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직자가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생겨나는데도요. 그런데 2018년부터 갑자기 정규직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인원이 생기더니 올해는 신규 채용 인원보다 15배나 많은 재취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평균 근력 연수가 20년이 넘는 직원들이 정규직 은퇴를 한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중이 거의 퇴직자랑 맞먹는다는 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록 현대차가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봇은 이미 공장 등 다양한 이면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하고 지루한 작업을 하며 우리를 돕고 있다. 로봇들은 사무실과 공장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모든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건 한국에 파는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된다는 건가? 이런 거죠. 아마 이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 노조랑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미 노조는 올해 인단협에서 친환경차를 국내에서 우선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사만 봐도 현지에서 판매되는 차들만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앞으로는 현지에서 판매할 자동차는 현지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보단 현지 생산과 현지 공급 체계를 확대한다는 말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BMW가 모든 SUV를 독일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된 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선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노조 입장에선 협상의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입지도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또 어떤 사안으로 충돌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서 양쪽 다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의 미국 공장 생산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